자, 인격 장애에 대한 파트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좀 연장선상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네. 자, 그래서 성격 장애. 요즘에 이제 성격 장애라는 용어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뭐 같은 얘기예요. 인격 장애나 성격 장애. 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병리적인 정서이자 부적응적 행동 유형을 말한다. 흔히 인격 장애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는 병리적인 정서이자 부적응적 행동 유형을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 유형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군, B군, C군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A군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고립과 기이한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성격 장애를 말한다. B군 성격 장애, 감정적이고 극적인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회성, 경계선, 연극성 성격 장애를 말한다. C군 성격 장애, 불안과 두려움의 경험을 특징으로 하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 장애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 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큰 카테고리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잘 보시면 좋아요. A군은 약간 좀 고립되고 좀 특이하고 성격이 정말 특이하고 기이한 약간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B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극적이고 폭발적이고 어떤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특징이 좀 보이고 C군 같은 경우는 좀 불안,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고 뭔가를 피하려고 하거나 누군가에 의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강박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다든지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편집성 성격 장애. 자, 파라노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의심이 많고 굉장히 과도한 경계를 해요. 그래서 또 항상 다른 사람의 악의를 예상하는 성격 장애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나 정신력이 약한 나머지 방어 기제가 지나치게 세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을 의심한다. 그래서 질투가 심하고 권력과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경우죠. 사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아마 이렇게 좀 수긍이 가고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건데 아마 본인이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아마 전혀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굉장히 괴롭고 좀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거나. 그렇죠. 주변에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과 뭔가 대인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는 정말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겪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어떤 에너지적인 어떤 그런 소모를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인격장애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약간 편집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는 이 특징에 대해서 잘 인식을 이제 주지를 해두시면 대인관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한번 잘 눈여겨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열성 성격 장애, 스키조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자, 스키조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긴 했는데. 분열성이라고도 하고 조현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현성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한번 내용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네. 자기 내적 세계에만 관심을 두려는 성향이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매사에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이다. 대인관계를 맺는 데 서툴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무관심하다. 네.
운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예. 그다음에 감정 표현이 제한적이고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고립.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음.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없음. 관계 형성 욕구가 없음. 자, 히키코모리, 운둔형 외톨이. 음. 좀 딱 떠오르시죠? 네, 네. 아마 주변에서도 아마 한두 분쯤 꼭 있으실 것 같은 그런 타입이죠. 네. 그래서 뭔가 외부 활동 자체를 안 하고 심지어 이성 관계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고 네네네. 예. 그리고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없어. 대부분 한 1촌 이내 정도 관계 정도만 맺고 아예 대인 관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없는 형태인데 최근에 아마 이런 이제 분열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서현역 쪽에서 아마 흉기 난동 사건 있었죠. 예. 예, 그런 케이스가 이런 분열성 성격 장애에 해당이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인 관계를 맺지 않고 굉장히 소심해 보이고 혼자 뭐 자기 세계만 빠져 있는 것 같지만 내재된 어떤 내재된 공격성이 거?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좀 특이하고 이상하다. 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큰 피해를 겪을 수도 있는 네.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시면은 네. 예, 좀 보는 눈이 좀 더 생기실 것 같아요. 자, 이런 특징들 딱 바로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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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다음. 네. 자, 뭐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스키조티팔, 분열성 성격 장애. 그래서 이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외톨이가 분열성이라면 분열형은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 기이한 사고 및 언어를 보이고 망상이 지나친 나머지 본인이 신과 같은 특별한 존재라고 믿기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엉뚱하고 괴상한 행동을 하고 마술적 사고, 이상한 지각, 망상을 좀 특징으로 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죠. 뭐 굉장히 좀 기이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뭐 스스로를 초능력자로 믿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에 좀 빠져 있거나 약간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저 사람은 좀 굉장히 특이해. 근데 뭔가 특이한 감각을 막 느낀다거나 하면서 뭔가 좀 외톨이 같고 고립돼 있고 때로는 뭐 외계인과 통신한다든지 약간 좀 망상에도 빠져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타입이 있다 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네. 자, 비군. 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반사회성 성격 장애. 지속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법률적인 사회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동하는 등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무책임한 미래에 대한 심사숙고 없음, 충동적, 양심의 가책 없음, 망상과 비논리적 사고 없음? 요건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비논리적 사고 뭐라 자, 해야 되나요? 네. 망상이나 비논리적 사고가 없어서 얼핏 보면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여요. 네. 예, 앞에 이제 뭐 아까 이제 조현형이라고 했죠.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조현형 또는 분열형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어떤 독특하다, 그런 기이하다, 독특한 그런 뭐.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하고 마술적 사고나 뭐 어떤 이상한 지각 이런 걸 얘기를 해서 누가 봐도 좀 분별이 되는데 요 반사회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망상과 비논리적 사고가 없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온전한 현실 검증과 언어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얼핏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짓말을 반복하고 또는
자주 가명을 사용한다든지 또 짙은 사기성을 보이거나 또 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고 네네. 언어도 사용하는 언어도 맞아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렇죠. 네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네네. 언어를 사용을 하고요. 음.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능해요. 네.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 너무나 이제 잘 알고들 계시죠. 근데 아마 그 소시오패스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내용을 정리했는데 또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네, 맞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무섭고 소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이죠. 많아요, 네. 주변에.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네, 보이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네. 네. 때로는 어떤 이제 네네.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 아. 보일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일 수도 네네. 있고 아니면 뭐 주변에 그냥 평범한 아저씨일 수도 있고 네. 사실 그냥 분별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 망상과 비논리적 사고가 없고 어느 정도 현실 검증이 되고 언어 지능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얼핏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특징, 뭐 거짓말을 유난히 좀 반복하거나 잦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익명성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기성 있고 아니면 종교 뭐 지도자나 사이비 교주처럼 뭔가 그런 형태의 그때 네, 좀 한다거나. 태세 전환을 네. 굉장히 잘하고 네. 동정심에 막 호소하는 것도 너무너무 그렇죠. 좀 사람들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 조정을 하고 조정하고 예. 예, 감정적인 걸 갖고 가스라이팅에도 굉장히 네, 가스라이팅 능하고요. 잘하고. 예. 네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특징들이 있어요. 뭐 여기 다 제가 담지는 않았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네, 굉장히 맞아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뭐 있어요. 범죄 비슷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렇지도 네. 않은 정말로. 예, 정말 네. 양심이라고 하는 게 하는 게 없는. 네. 네. 그런 부류의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패턴들은 좀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약간 육식 동물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강약, 약강. 네, 약한 사람만 보면 예. 무조건 거의 그래서 이제 좀 뒤에 보면은 약간 이제 의존성 성격 장애나 약간 이런 부류의 어떤 그런 게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약간 이런 타입을 만나면 굉장히 좀 크게 피해를 겪을 수도 있는 네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취약성과 외부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성향이 이렇게 하나로 좀 네네. 예, 접점이 생기면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인격 장애나 성격 장애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뭐 특이하고 이상하고 좀 그러다가 이제 가까운 이제 관계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연민을 느낀다든지 예, 거리를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그 내적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취약성 때문에 네, 가까워지면서 네. 크게 피해를 보게 되고 네.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피해를 봐도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예, 인식을 못하는 예, 본인들이 그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전혀 전혀 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못해요. 경우들이 굉장히 예, 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대표적으로 약간 이제 사이비 뭐 네, 종교 네, 단체나 맞아요. 이런 데서 굉장히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어떤 신도나 어떤 그런 분들이 자기가 피해를 겪고 정말 있다는 걸 몰라요. 인식을 못하는 네. 그런 경우들을 생각하시면 네, 좋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잘 인지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경계선 성격 장애. 경계선. 굉장히 참 어려운 단어죠. 영어로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올더. 그러니까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양극단을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잡을 수 없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칙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개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듯한 감정 기복도 심하고 약간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과대 이상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뭐
너무나 대단한 사람처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신적인 존재같이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뭔가 너무 잘 해주고 예, 좋은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또 그게 이제 충족이 안 됐을 때는 폄하하는 불안정하고 격렬한 인간관계를 보인다.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갑자기 돌변하는. 극혐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막. 예. 예.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고 과소비, 난폭운전, 과식 등 충동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반복적으로 자살행위나 위협, 자해행위를 보인다. 극히 변덕스러우며 예측이 불가하고 극적인 이상화와 극적인 평가절하가 반복되는 대인관계.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애정 결핍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성격 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예. 아까 이제 반사회성 같은 경우도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능하다고 했지만 이 경계선 사실 굉장히 좀 그쪽에 사실 뭐 이제 생각나는 분도 있긴 있네요. 좀 네, 아마 이제 연예인 분들 중에도 좀 이런 분들 네. 좀 계시고 그렇게 했는데 네, 아마 좀 떠오르는 분들이 한두 분씩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연인 사이에도 굉장히 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지배당하고 상대방에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태에 놓여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런 이제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처음에 너밖에 없고 뭐 그쵸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상대가 살짝 좀 서운하게 하거나 네, 자기 기대랑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갑자기 이제 돌변하면서 그렇죠. 뭐 드라마처럼. 뭐 죽어버릴 거야. 네. 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뭐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거나 그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피곤하게 나오죠. 만드는 네, 아마 이런 캐릭터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자, 그런 걸 좀 떠올리시면은 아, 이게 어떤 걸 말하는지 아마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유형도 한번 보실게요. 한 번에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 나르시스틱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 유형 중에도 아까 잠깐 나왔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특징이 보면 본인 능력보다 지나친 자신감과 네네. 뭐 약간 영웅 심리 같은 게 좀 있고 네네. 그리고 타인에게 존경과 관심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요즘에 좀 관종이라는 표현도 좀 많이 쓰죠. 네. 예. 예.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용어랑도 조금 좀 매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의 노력을 착취하기도 하고 네네. 어떤 일이 실패하면 심각한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기도 한다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비판이나 패배에 굉장히 민감하고 과도한 숭배를 요구하고 그리고 과도한 부러움과 시기 질투 그리고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보는 경향 그리고 굉장히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 예, 얼핏 보기엔 또 사교적이고 매력적이고 유능해 보일 그쵸. 수도 있으며 엄청 성격 좋아 보이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인관계에 굉장히 좀 착취적이며 타인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런 재밌는 게 성인 군자를 투사시 희생 정신이 투철하기도 합니다. 예. 좀 너무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좀 영웅 심리처럼 희생 정신이 좀 과도하게 투철한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무한한 성공이나 권력욕, 명석함, 아름다움, 이성적 사랑과 같은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굉장히 큰 예, 그런 타입이죠. 자, 이것도 아마 좀 굉장히 좀 익숙하신 아마 그런 타입이지 않을까. 주변에 네. 다 있으실 자,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극성 네. 성격 장애. 좀 히스테리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주목받기 좋아하고 감정 표현이 자주 바뀌고 누군가가 나 자신한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그래서 굉장히 극적이고 연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울해하거나 지루할 때가 많다. 예. 그래서 좀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 지나친 경우, 예. 또 외모나 정서적 표현이 과장된 경우, 예.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죠. 자, 요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B군이었고요. 자, C군으로 굉장히 가볼게요. 많네요. 네네. 네, 한 10가지 정도 성격 장애로 분류를 하거든요. 자, C군도 굉장히 좀 특징적이에요. 한번 볼게요. 네. 회피성 성격 장애. 자, 다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지만 네. 거부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격 장애다. 네네네. 타인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수용해 주기를 바라지만 심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회활동을 피하기도 한다.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게 과도한 눈치,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 동작, 행동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누군가 자신의 태도를 비웃거나 조롱을 했을 때 자기의 의심을 재확인하는. 자,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 이미 본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거나 그렇게 할 조롱할 것이다. 거라고 이미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가 뭔가 그런 비슷한 그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건 맞다. 이렇게 내 생각이 생각을 맞아. 하면서 네, 그거를 이제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 예. 그리고 관계 형성의 욕구는 있으나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방어적이다. 예. 그래서 사람을 좀 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가 있고요. 자, 의존성 성격 장애 한번 읽어주시죠. 네,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주는 성격 장애다. 과도한 의존성, 자신의 결정을 내려줄 타인이 필요, 거절하지 못함,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헤어지지 못함. 자, 네, 이런 분들 아마 여성분들 중에 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의사 결정을 못하고 누가 내 대신 다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예. 굉장히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헤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아까 이제 다른 인격 장애, 특히 이제 B군에 해당하는 약간 그런 타입의 분들을 만나면 완전히 아주 먹잇감. 예, 계속 휘둘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네네. 예. 그치만 사실 피해자인 듯 하지만 자기 자신도 어떤 그런 이런 이제 요소를 이제 불안 요소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또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이런 요소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거기에 피해를 겪게 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의 이제 마음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잘 알게 되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면 좀 그런 데서 좀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네네. 예. 거리 두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방편으로 네네. 삼기에 사실은 어떤 그런 마인드 트레이닝, 명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예. 자, 오늘 마지막 인격 장애. 자, 강박성 인격 장애. 자, 강박성 성격 장애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 정리벽이 있다든지 지나치게 완벽하고 지나치게 경직된 어떤 융통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아마 요거는 너무나 익숙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아마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조금 그 특징들을 추가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A, B, C군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네. 그냥 뭐 좀 이상하다, 뭐 왜 저래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서 네. 계속 공부를 해보면은 아마 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래서 이랬나 보다 하고 더 좀 이해가 좀 잘 되시고
그래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아마 또 일부는 나 저런 것 같아. 내 자신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이제 또, 누구나 다 이런 요소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네. 지금 사실 여기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네네. 굉장히 좀 심한 경우죠. 네. 예,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막 가만히 보면은 내가 그동안 조금 뭔가 해결되지 않은 듯한 어떤 나의 어떤 취약한 부분인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일부 아마 좀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네. 자, 근데 이런 패턴들을 잘 눈여겨 보시면은 결국 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저런 성향이 좀 더 두드러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많아요. 많아요. 예. 네네. 그래서 대체로 좀 몸이 건강하지 않고 또 신체가 많이 또 체형이 틀어지거나 틀어져 있고. 예, 네.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네,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생각하시면 네. 아마 더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악기에 대해서 좀 비유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네. 소리, 파동이라고 하는 건 소리와 비슷하다. 네. 예. 소리를 듣는 어떤 그런 그런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감각이 생기면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들을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명상이나 어떤 이런 트레이닝 하는 이유는 그런 우리가 듣기 어려운 소리를 좀 잘 들으려고 나의 몸이나 마음의 상태를 더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네네. 주변에 간섭이 없는 상태를 잘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상태가 되면 내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그런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마음 챙김이나 어떤 알아차림 그런 이제 트레이닝 방식들이 사실 필요로 하는 이유가 중국적으로는 어떤 이런 요소들 나의 어떤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요소들을 잘 찾아내서 네. 그로 인해 벌어지는 어떤 삶에서 벌어지는 네. 어떤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미연에 또 방지하고 네네. 나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키면서 뭔가 좀 여유롭고 편안한 예,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한 그렇죠. 어떤 그런 방편으로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막 그런 부분들에 이제 가치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사실 요소들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을 만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집 밖에 나가서 어디 마트를 간다든가 뭐 어디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식당을 간다든가 해도 갑자기 툭 퉁명스럽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주차를 했는데 이거 막 그냥 이성적으로 말하면 좋겠지만 되게 감정적으로 툴툴거리면서 사람 되게 기분 나쁘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고 이런 일들을 사실 거의 매일 막 이렇게 자주 겪잖아요. 근데 이럴 때 내 호흡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고 차분해져 있는지 그래서 이게 저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좀 안 좋은 에너지구나라고 좀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간섭이 있을지라도 내가 빨리 호흡 내리면서 다시 고요함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감정 네. 정리를 빨리 해서 내 생활이나 이런데 내 감정이 어떤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이게 사실은 네네. 고요의 힘을 키우면은 네네. 어떤 저런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파동 자체가 굉장히 극적이고 빨라요. 굉장히 조급하고 네. 예, 뭔가 어떤 안정된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한쪽으로 너무 극적으로 치우치는 어떤 네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우리가 감각으로 직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으면 충분히 좀 더 빨리 그걸 인식을 할 수 있고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뱀파이어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먼저 구별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왜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피곤하다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저런 성격장애, 인격장애의 그런 요소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네, 나를 굉장히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끌고 들어가는 네네.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멀리 있을 땐 몰라요. 근데 가까워지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네. 예, 좀 예기치 못한 일들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예. 그래서 그걸 미리 인지를 하고 네네. 적절한 거리를 음. 잘 유지를 했을 때 음. 아까 뭔가 포식자 같기도 하고 뭔가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어떤 에너지를 갈취하기 위해서 네네. 예, 그 어떤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예, 본인도 인지를 못하지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예, 그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신데 그랬을 때 내가 정말 뭐 격투기에서 거리를 벌리고 내가 맞지 않는 거리에서 그냥 상대방을 상대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처럼 네. 대인관계에서 그런 아주 적절한 거리감으로 내가 피해를 겪지 않고 예,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제 격투기나 이런 뭐 무예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삶의 어떤 이런 대인관계랑 어떤 이런 격투기의 어떤 그런 개념, 공방의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예. 사실 그래서 더 운동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럼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거리감을 우리가 어떤 운동을 통해서 잘 유지하는 어떤 그런 트레이닝을 훈련을 많이 했을 때 네네. 실제로 대인관계에서도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네네. 그런 부분들이 네네.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데도 필요하지만 저런 어떤 감각적인 그런 부분들을 키우는 데도 사실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을 좀 잘 단련을 하면서 네네. 예, 그리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게 어떤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잘 상대할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에너지적인 손실을 바로 만회하고 예, 메꿀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처음엔 이제 이런 생각 못 하고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죠? 네네. 계속 뭔가를 이렇게 뭐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좀 휘말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휘말리고 예, 존중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렇죠. 예 그런 그러면서 경우가 피해가 또- 계속 그쵸. 누적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그런 어떤 헌신적이고 영민을 음. 잘 갖고 있거나 그런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이제 착한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쉽게 예. 소위 말하는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뭐 가족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네. 진짜 가족은 누구나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좀 안타깝지만 정말 어떻게 내가 뛰어든다고 해결되는 부분도 사실 아닌 거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차라리 긍정적인 에너지, 건강한 에너지를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차라리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더 그분들에게도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해결하기보다는 음, 해결하려고 뛰어들고 아니면 또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네네.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법을 찾으셔야 되고 또 적절한 거리를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뭐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뭐 이렇게 운동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그렇죠? 그런 네. 쪽으로 조언을 주신다든가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계속 뭐 이야기 아무리 들어드리거나 뭐 현실적으로 뭘 해결해드리거나 해도 그게 사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일종의 네. 사실 아까 소리라고 표현을 들었잖아요. 사람의 인체도 일종의 어떤 여러 개의 뭐 가야금이나 이런 뭐 악기처럼 해금 뭐 이런 악기처럼 뭐 여러 개의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줄들이 쫙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거기서 하나라도 뭔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줄을 튕길 때 이상한 소리가 나겠죠. 네. 예. 뭔가 불편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네. 예, 그런 것처럼 뭔가 내재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건데 그런 소리가 저런 여러 가지 유형의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거를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일종의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소리잖아요. 네. 소리나 뭐 빛, 네. 예, 그런 거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시면은 예, 더 이해하시기 아마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물리학적인 내용을 조금 뒤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도 마저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솔직히 이런 분들을 좀 대하다 보면 정말로 저희는 이제 또 명상도 오래 하기도 했으니까 네. 굉장히 좀 많이 피부로 느껴지죠. 그 네네네. 에너지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차이를 되게 분명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음, 내 에너지적인 상태가 고요하면 예, 충분히 상대방의 에너지적인 네. 상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상대방 에너지가 내 몸에 어떤 음. 영향을 주고 어떤 파문을 주는지, 음, 어떤 소리를 음, 내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네네. 쉽게 이제 대처가 되고, 예. 자, 여기 가스라이팅이라고 네. 하는 용어가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좀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네. 예,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가스등, 가스라이트, 1938년도에 음, 어떤 그런 연극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유래한 용어다. 음. 가스라이팅은 가정, 학교, 연인 등 주로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수평적이기보다는 비대칭적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네. 예. 그래서 좀 비대칭적 상하 관계가 좀 명확한 어떤 그런 네.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망각, 부인 등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신적 학대의 한 유형으로 친구, 연인, 가족 등 친밀한 관계는 물론 학교나 직장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또 정신력이 약해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된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가스라이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죠. 참 무섭죠. 예. 나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한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대부분의 인격장애의 네.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 이 가스라이팅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되고 겪죠.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잘 해나가고 굉장히 활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본인의 어떤 이제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가해자에게 의존적이 되고 계속 피해가 더 깊어지는 그렇죠. 오히려 그 세계에 의존을 하게 되는 네. 거죠. 예. 예, 그렇게 이제 잠식당해 나가는 네, 어떤 네. 그런 상황에 흔하게 이제 처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당하고 있구나, 이런 피해를 겪고 있구나를 빨리 인식을 하셔야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고 빠져나온 다음에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계속 봉착하면서도 바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갖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면 뭐 공부를 해서 알 수도 네, 있고 네, 아니면 심리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명상이나 어떤 마인드 네,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극복을 해나가는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절실하게 되죠.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잘 알고 계시면 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좀 준비를 했고 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우주가 음, 결국 파동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파동, 소리, 어떤 빛, 느낌, 감각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이 끼워져 있어야지만 네. 이런 부분들도 잘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인체는 어떤 그런 에너지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파동으로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파동과 에너지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결국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저는 다양한 여러 가지 파동 그래프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인격장애 유형이나 아니면 그 에너지 뱀파이어 유형들도 결국엔 어떤 저런 파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저런 유형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 에너지적인 상태가 어떠냐, 음. 상대방의 에너지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음. 그게 서로 일전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음. 것처럼 서로 보강 간섭처럼 힘을 서로 돋우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상쇄 간섭처럼 서로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걸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예, 그런 이제 일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정신을 파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인체 에너지장과 건강을 이 그림 하나로 이렇게 네. 예, 요약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결국 에너지장이 강해지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나 심리적인 상태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 되는 거고 에너지장이 약해지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어떤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단순히 명상은 어떤 한가하게 그런 예, 고요하게 것보다는, 그냥 네. 자기의 어떤 그런 네. 유희나 네. 어떤 그런 이제 여가 활동 같은 그런 가벼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네.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생존과 연결된 자 골프나 이런 걸로 네네. 치면 벙커나 해저드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고 싶은 어떤 네. 예,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피할 네.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눈과 지혜, 어떤 감각을 얻기 위한 굉장히 삶의 필수적인 그렇죠. 예, 그런 트레이닝 방법이다. 그다음 뭐 좀 네. 우리가 일상 이제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늘 행복한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네. 괴로운 일도 있어. 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막 미스테리하고 풀리지 않는 어떤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풀어 나가는데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데도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되면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면서 그런 에너지들과 좀 더 거리가 멀어지면서 조금 더 이제 편안한 삶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약간 양파 껍질처럼 아니면 네네네네. 바닷속 수면 아래를 이렇게 내려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층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들어가다 보면 음.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 처음에 겉표면에는 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네. 나의 가족들하고 가족과 얽혀 있는 관련된 부분이 있고 네. 좀 더 들어가면 내가 속한 사회와 연결돼 있는 어떤 집단 네. 무의식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좀 더 들어가면 네.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무의식하고 연결되는 어떤 네. 그런 깊은 부분들하고 이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이게 네. 정치, 종교, 뭐 어떤 철학 이런 것과 네. 거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모든 것들과도 참 연결돼 있는 느낌이 좀 많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인류의 삶 네. 모든 것하고 다 네. 연결돼 있는. 예. 네. 과거부터 역사, 심지어 역사 뭐 이런 과거부터 것까지도. 현재까지 네. 우리 인류의 삶에 어떤 그런 모든 파동 정보들이 우리가 이 명상이나 어떤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네. 다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네. 되면서 네.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네.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마인드 모듈레이션, 네. 주파수 변조할 때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마인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저는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네네네. 예, 저게 더 좀 더 실질적인 표현이지 네, 않나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뭐 사실 명상 시작할 때는 좀 바로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가족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가족이 또 왜 이렇게 됐을까를 알아보려면 그 조상 대대로 어떤 역사적인 것, 뭐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인 모든 것 관련된 것들이 예, 좀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의 세계가 생각보다 되게 깊고 좀 재미있다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나 자신하고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편인 거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을.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들, 결국 네, 뭐 네. 뇌나 심장의 어떤 활동으로 이해를 하지만 네. 뭐 이렇게 이제 음. 뇌파 측정이나 전에 뭐 자율신경계 검사할 때 심박 변이도 검사를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엔 파동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결국 에너지적인 현상하고 관련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의 파동과 뇌, 어떤 우리의 의식, 마음의 어떤 건강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이거를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엔 뭐 명상이나 마인드 트레이닝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아까도 이제 주디스 올로프 같은 그런 정신과 의사분이 이런 에너지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저 닥터송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네. 예, 거의 20년 가까이 명상을 해온 거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 뭐 응급실에서도 활용하는 어떤 의사분이 전에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도 좀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심근경색이 오거나 이랬을 때 그런 이제 호흡이나 심리의 상태를 잘 조율을 하면 예, 굉장히 좀 예후도 좋아지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정신과에서 사실 오늘도 소개를 필요하죠. 드렸지만 네. 저런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를 치료를 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 많이 있죠. 필요하죠.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전체를 하나로 보시게 되면 아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구나. 물리학부터 의학,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까지 진짜 예.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정신. 네, 네, 모든 심리. 것은 에너지와 파동의 어떤 문제고 네네. 그 어떤 에너지와 파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직접 잘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 예, 물에 떠 있는 부표나 아니면 낚시의 어떤 찌와 같이 어떤 그런 에너지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우리의 그 호흡이라고 하는 지표를 잘 활용하자. 네. 예, 그걸 활용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항상 고요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네. 어떤 작용이 없는 마음 상태, 무심의 상태를 잘 유지해서 주변의 정보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핵심이다. 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명상에 대해서도 한번 잘 이해를 하시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이제 내용까지도 뭐 인격장애 파트나 저희가 숙지를 이제 하고 계시면 네, 에너지 많은 도움이 되죠. 뱀파이어의 네네. 어떤 그런 유형 같은 경우도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좀 더 현명하게 잘 네네. 예,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저도 네,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좀 이해가 되면서 좀 마음이 좀 뭔가 정리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설사 내가 그런 요소를 안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요소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거리를 두되 항상 그 사람들을 품고 그렇죠. 사랑하는 어떤 그 마음만큼은 그럼요. 항상 네.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내가 거기에서 왜 그러지? 대체 왜 그러지? 하고 내가 힘들고 시달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만할 수 있다. 이 정도 알고만 계셔도 그런 거죠. 그 사람들도 이해하고 그런 상황이구나. 그렇죠.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심적으로 괴로워지거나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는. 나 자신을 위해서기도 그렇죠. 하지만 네네. 결국엔 우리 사회가 안고 있고 이 지구의 어떤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의식적인 부분들이 다 네네. 주변에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무조건 그냥 배척하고 멀리만 하려는 그럴 그런 수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라 네. 뭔가 치유가 필요한 어떤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네네. 지나친 연민이나 뭐 어떤 그런 배척하는 마음이나 이런 감정을 통해서 내가 휘말릴 필요는 없겠지만 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게끔 뭔가 도와주는 어떤 그런 마음은 조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좀 더 뭔가 좀 따뜻하고 네. 건강한 분들이 그렇죠. 좀 사회를 세상에 좀 더, 그렇죠. 밝게 많아지면 해주시면 좋죠. 좋겠다. 어떤 그런 네.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모두가 더 밝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네. 예,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좀 더 뭐 저 자신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병원에서 제가 진료를 네. 볼 때 치료하는 데도 네. 많이
도움을 예. 받고 있고 활용을 하고 네.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음. 예, 뭐 저처럼 이런 음.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은 더 이제 삶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좀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하여튼 도움이 좀 많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예,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